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조금 이제 생명체 안에도 이런 신기한 것이 있구나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왜 이게 이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의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은 이게 유전자에서 프로틴으로 가고 얘가 어떤 이제 펑션을 하는 이 중간 단계를 조절을 하잖아요. 이게 RNA를 만들고 이 RNA가 프로틴으로 가는 이 과정, 이제 전사 과정이 있고 여기에 해독 과정인데 이 RNA가 만들어진 이후의 단계를 마이크로 RNA가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이제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우리 강의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셨죠? 네? 유전자가 있고 거기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프로틴으로 가야 되는데 프로틴으로 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해독이 시작하기 전 단계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기 전 단계, RNA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독이 시작하기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 조절,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 이제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자면 유전자가 있고 이것이 mRNA가 만들어지고 요게 프로틴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해독이 시작하는 그 전 단계를 조절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RNA다. 물론 이제 해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조절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이제 애니멀 마이크로 RNA이고요. 우리가 우리 강의에서 다루는 이제 플랜트 시스템에서는 주로 요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을 주로 이제 플랜트 마이크로 RNA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해독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요 사이를 주로 담당하느냐, 요쪽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애니멀 마이크로 RNA냐, 플랜트 마이크로 RNA냐의 이제 주요한 그 타겟이 다르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겠다시피 이게 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100%가 예를 들어 플랜트 마이크로 RNA는 다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만 레귤레이션을 하고 애니멀 마이크로 RNA는 다 해독 단계에서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게다가 100%가 다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포지티브한 레귤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메이저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이저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킹덤에 따라서 플랜트 마이크로 RNA는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을 하고 주로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하고 애니멀 마이크로 RNA는 해독이 시작한 이후에 이쪽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의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주된 스킴인데 여기에 오늘 배울 것은 몇 가지가 짬뽕이 돼 있어요. 자, 이름은 저렇게 이제 붙여져 있는데 일단 1번 마이크로 RNA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의 이제 그 주연 배우들 마이크로 RNA. 2번 siRNA.
요 둘이 합쳐져서 둘이 같이 합쳐졌다기보다는 둘이 같이 일을 해서 어떤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하는 것이 있어요.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합쳐졌다기보다는 둘이 이제 같은 프로세스에 작용을 하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이 TASI RN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에 T는 이제 Trans-acting의 앞글자를 따서 TASI라고 붙였어요. Trans-acting siRNA. 자, 그러면 Trans-acting은 뭘까요? 그냥 그 용어 자체를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Trans-acting. acting. 작용을 하죠? trans. 멀리서. 네?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가 sis라고 하는데 trans니까 멀리서 지금 acting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작용을 하는 이제 siRNA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이크로RNA하고 siRNA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한번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RNA하고 siRNA를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mRNA 같은 경우는 크게 그 엔도지니어스하지만 siRNA는 바이러스나 그런 외부에서 오는 게. 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마이크로RNA는 자기 내부에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siRNA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잘했고 또 다른 학생이 한번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거 말고도 차이점들이 있어요. siRNA는 RDRP가 필요하고 RDRP가 필요하고 긴 더블 스트링들을 쪼가면서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siRNA는 RDRP. 이게 뭐죠? RDRP가? RNA Dependent RNA Polymerase를 필요로 하고 이게 긴 더블 스트랜드의 RNA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RNA는 애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싱글 스트랜드죠. 싱글 스트랜드인데 얘도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헤어핀을 통해서.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를 만들어졌다가 내부의 시퀀스 호몰로지를 통해서 이러한 과장에서 그리자면 이러한 형태의 이제 헤어핀을 만들고 여기에 일부가 이제 이중 그 더블 스트랜드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RNA하고 siRNA는 이제 이 마이크로RNA를 만드는 것은 이제 폴2이고요. 이제 siRNA는 RDRP가 그러니까 RNA 디펜던트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러한 이제 RNA 더블 스트랜드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톡톡톡톡 잘라져서 마이크로RNA하고 유사한 형태의 그 siRNA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얘도 요게 잘려 나오면 이러한 형태의 이제 siRNA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누군가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사이언스의 이 양반이 그 스몰 RNA 필드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오늘 배울 내용 이게 사실 이제 셀 페이퍼에 나온 내용인데 그것을 간략하게 그림 하나로 아주 나이스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봅시다. 자,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왼쪽부터 따라가 볼까요? 이거는 마이크로RNA 타겟 유전자. 타겟 유전자니까 이제 마이크로RNA가 와서 붙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마이크로RNA. 마이크로RNA는 이러한 형태의 헤어핀 프리커서를 만들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RNA의 생합성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모인 다음에 이제 최종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마이크로RNA 더하기 마이크로RNA 듀플렉스, 스타 듀플렉스가 만들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타겟에 결합을 하죠. 그죠? 그래서 플랜트 마이크로RNA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클리비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들여다봤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RNA 폴리머레이즈가 작용하니 뭐니 여러 가지 뭐 배웠는데,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쪽이에요. 그런데 유전자 이름은 테스입니다. 테스이고요. 이 테스가 마이크로 RNA의 타겟인데 이 마이크로 RNA가 여기 가서 붙어요. 이거는 뭐 정상적인 마이크로 RNA 타겟하고 유사해요. 붙어서 이게 잘라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조각 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지 타겟에 가요. 좀 복잡하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로 RNA가 자기 타겟에 결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얘를 네거티브하게 레귤레이션을 하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마이크로 RNA 액션인데, 우리가 이제 배울 이 테지 RNA의 경우에는 이게 최종 타겟이 아니라 중간 타겟이에요. 중간 타겟이고 이 중간 타겟의 이름을 우리가 테스라고 붙였는데, 이 테스의 RNA 시퀀스에 마이크로 RNA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프로세스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마이크로 RNA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자, 이 타겟, 우리가 방금 테스라고 불렀던 이 타겟이 이제 두 쪽이 났잖아요. 두 조각에서 여기에서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더블 스트랜드 RNA에서 페이징이 일어납니다. 자, 페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siRNA가 몇 뉴클레오타이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20? 23? 1?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여러분들 요새 뭐 케바케라고 그러던데. 케바케. 약 21개라고, 보통 21개 정도가 이제 메이저한 폼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21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 간격으로, 여기서 중요해요. 간격으로 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누가 잘랐습니까? 마이크로RNA가 잘랐죠.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토막 이렇게 계속 21 뉴클리오타이드 간격으로 토막이 나요.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게 토막이 더 가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까지만 그립시다. 그래서 토막 나다가 그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 요거라고 칩시다. 사실은 좀 더 가야 되는데 요 놈이 siRNA로서 작용을 해서 이게 G 타겟에 가서 붙어요. 이 타겟에 붙어서 이 타겟을 네거티브하게 레귤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네거티브하게 레귤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부터 이제 최종 타겟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와 보면 최종 타겟이 있고 이것을 네거티브하게 조절하는 siRNA가 있는데 이 siRNA는 롱 더블 스트랜드 RNA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롱 더블 스트랜드 RNA는 이게 토막 이렇게 나는데 처음 토막의 시작을 마이크로RNA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그때 두 개의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이크로RNA하고 siRNA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이크로RNA가 와서 지거의 타겟 그 마이크로RNA의 타겟, 우리가 테스라고 불렀던 테스에 붙고 테스는 긴 이중나선이 아니고 RNA 더블 스트랜드 RNA를 만든 다음에 거기가 다시 토막 잘려져서 그 중에 일부 어떤 하나가 자기의 타겟에 또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타겟을 조절을 하죠. 자,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마이크로RNA가 siRNA를 만들어내고 이 siRNA가 자기의 타겟에 가서 결합을 해서 조절을 하는 형태입니다. 복잡하죠? 만드는 기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호적인 게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이제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싱글 스트랜드로 이제 쪼가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요 RDR6 여기 이제 RDRP인데 요놈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더블 스트랜드를 양쪽으로 다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통통 누군가 와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아마 대부분은 요 앞쪽의 것은 거의 쓰질 않고 뒤쪽 어느 하나를 써 이놈이 가서 G 타겟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 siRNA나 마이크로RNA가 붙고 난 이후의 과정은 사실 마이크로RNA나 siRNA랑 비슷비슷하거든요. 쓰는 컴포넌트들이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에고1을 쓰고 이쪽도 에고1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컴플렉스가 가서 붙으면 사실 그 타겟을 잘라버리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마이크로RNA가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G 타겟 우리가 테스라고 불렀던 자기 타겟에 가서 달라붙고 이 타겟에서부터 siRNA가 만들어지고 요놈이 자기의 타겟에 가서
이제 조절을 한다는 것이 이 테지의 기본적인 스킴입니다. 그런데 siRNA가 만들어졌는데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잘라졌던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siRNA가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는 siRNA가 타겟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Trans-acting siRNA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트랜스액팅의 유래 이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건 이제 실제 이제 논문에 들여다보면 잘 나오는데 사실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공부를 할 요 셀 페이퍼를 낸 그 연구실에 가서 제가 이제 2007년에 이제 그 연구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걸 쭉 봤는데 이 트랜스액팅 siRNA는 사실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있는 것이 액션을 한다는 뜻도 있고 사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이 siRNA가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된다라는 그런 좀 복합적인 의미인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의미 중에 하나는 잘라진 자리에서부터 만들어진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siRNA가 아니라 한참 뒤에 가 있는 siRNA에 의해서 타겟이 레귤레이션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siRNA 타깃이요. 만들어진 제일 타깃이 여기서 이제 타겟은 요 타겟은 우리가 ARF 유전자라고 부르는 이제 얘네들은 그 옥신 기억나십니까? 예, 일반 생물학 때 배웠겠지만 지금은 뇌의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전혀 쓰지 않을지 모르는 또는 옥신 강의할 때 축제한다고 딴 데 가서 수업을 빼먹었을지도 모르는 이제 옥신은 그 플랜트에 존재하는 호르몬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옥신에 대한 리스판스를 조절하는 팩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테스가 조절을 하고 그 테스는 마이크로 RNA가 조절을 하고 마이크로 RNA 여기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특정한 마이크로 RNA예요. 이 특정한 마이크로 RNA가 테스를 조절하고 테스로부터 화살표를 여기다 그립시다. 이렇게 여기다 그린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잘라진 자리가 아니라 뒤쪽에서부터 만들어진 siRNA가 여기 siRNA가 만들어져서 이놈이 ARF의 3, 4 이런 몇 번 그 번호들이 있는데 이 ARF 유전자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 RNA 때문에 처음과 끝만 보면 마이크로 RNA 때문에 ARF 유전자가 조절이 되는데 ARF가 조절이 되는데 중간에 테스도 끼고 siRNA도 끼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룰 이제 논문은 2005년 이제 셀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제가 이 제임스 캐링턴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저기 위에 페이징이란 말이 나오죠. 페이징. 이제 페이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한번 잘려지고 그것이 똑같은 크기로 톡톡톡톡톡 계속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랜덤하게 잘리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일은 뭐냐면은 타겟을 찾는 일이었어요.
마이크로 RNA의 타겟을 찾는가. 자, 마이크로 RNA를 찾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마이크로 RNA가 누구를 조절하느냐를 찾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두 종류로, 두 킹덤으로 나눠서 플랜트하고 애니멀이 있다면 플랜트는 그나마 좀 쉬운 편입니다. 왜? 타겟하고 호몰로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타겟과 호몰로지가 높은 시퀀스를 찾으면은 이게 타겟으로 작용할지 안 할지를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교적 쉬운데, 애니멀의 경우는 이제 이건 아주 이제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이 강의의 처음 때 잠깐 언급했듯이 얘는 라이보솜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막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타겟의 호몰로지도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 RNA가 이게 어디에 가서 붙을지는 애니멀 쪽에서는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이크로 RNA의 타겟을 찾아냈다, 애니멀 쪽에서. 그것은 상당히 대단한 발견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쪽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21 뉴클레오타이드라면 이거랑 똑같은 서열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4의 21승이죠. 물론 똑같지는 않고 한두 개 좀 틀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두 개 틀려도 4의 19승. 요 정도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면은 사실 지놈 안에서 얘가 포텐셜 타겟을 찾아내는 것은, 이렇게 찾아낸다기보다는 포텐셜 타겟을 골라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 중에 이제 포텐셜 타겟을 골라놓고